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2024년 11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2024년 11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8개 단지죠. 8개 단지 할라비발디부터 더샵 나인힐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어땠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대로 멈춰라 이거일 것 같아요. 매물은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도 그렇고 임차도 그렇고 그대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근데 12월부터 이제 풀리는 은행들도 생기고 1월 이제 해가 바뀌면 더 이제 완화가 될 거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 분위기는 아마 뭐 12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사 날짜가 정해져서 이동하셔야 되는 분 아니라고 하면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했습니다. 동결될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깜짝 인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추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남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세금 문제가 좀 풀려야 거래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24년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점등이 됐어요. 너무 예쁘게 사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푸르지오 뒤쪽에 마골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마골공원이 이름이 별하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별하공원이라는 네임 그 간판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할까? 뭔가 마골이라는 이름보다는 확실히 별하라고 이름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 단장 기념 행사했던 내용까지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이랑 11월달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잠깐 보시면 확실히 11월달 사실은 10월달에도 거래가 많이 된 거는 아니에요. 할라비발디가 5건이 거래가 됐지만 이 중에서 2건이 직거래고요. 7억 5천의 실거래는 찍히기는 했지만 사실 직거래 7억 5천이기 때문에 아직 7억 5천 매물들은 소화가 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래 매물들이 아직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갈매역 아이파크가 10월 달에 2건, 11월에 2건, 그래서 어쨌든 11월에도 2건이나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갈매동 아파트들 중에선 그래도 회전율이 좋은 아파트가 갈매역 아이파크인 것 같습니다. 스타일스는 10월 달에 2건이 있었고 11월에 1건 없었고요. YCT는 10월 달에 없다가 11월에 1건이 거래가 됐고요. 갈매 푸르지오도 10월 달에는 거래가 34평이 하나, 44평이 1건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11월엔 거래된 건이 없습니다. 더샵도 34평이 10월 달에 1건 거래됐고 11월엔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갈매 이스트힐이 이제 평형이 작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쉽죠. 그래서 10월에 3건, 11월에 2건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이스트힐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까지는 거래됐고 가장 최근 거래된 금액이 이제 5억 4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평이 분양 전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거래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합쳐서 4건, 그 다음에 11월에 합쳐서 3건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34평 같은 경우에는 7억 초반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파크는 이제 8억 초반, 푸르지오 같은 경우 이제 34평이 7억 후반대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고 26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스틸이나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중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상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들이 계속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매물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매물들이 조금 이렇게 쌓여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 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동결을 시킬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경기랑 성장에 초점을 둬서 기준금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인하가 됐습니다. 이 기사에도 나오죠.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3%로 0.25%포인트 더 낮췄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벗 이후에 두 차례 연속이 인하된 게 환율이 고착되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진짜 우리 경기가 내년도에 안 좋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라고 해요.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또 부동산 생각하면은 금리가 좀 낮아져야 거래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또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게 좋기는 한데 슬며시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다들 힘들어지시니까 또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한국 경제가 하강 속도가 너무 빨리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완만하게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성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 좀 내려가겠죠, 이번에는. 네, 그래서 내년도 1월달 대출도 완화도 되고 하면 거래량이 활성화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 바닥 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발코니 설치 제한 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바닥 난방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제가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원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게끔 만든 규제였거든요. 이제 그런 제한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제곱미터 초과면 어느 정도 사이즈지? 아파트 85제곱미터 사이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34평, 한 35평 사이즈의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이제 활성화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근데 오피스텔이 뭐 대출 규제 같은 거는 이제 아파트랑 거의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뭔가의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뭐 기대하기는 약간 아직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택으로 뭐 포함된다라던가 뭐 규제나 대출이나 뭐 관리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건축 규제는 다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이 됐습니다. 1월 15일까지 유지를 한다고 해요. 지난 14일 날 오후 6시에 점등이 됐는데 구리광장, 갈매 복합 청사, 장자 호수공원 이렇게 3개소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그 에비뉴 광장 있는데 그 도기독 있는 쪽에다가 이제 트리 같은 것들을 조금 설치를 했었는데 사실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갈매독 복합 청사 앞에 너무 예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특히 어제랑 오늘 저희 눈 왔잖아요. 트리가 너무 예뻐서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블로그에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25년도 1월 15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별화공원이 새 단장을 해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별화공원 너무 이름 예쁘지 않아요? 원래 그 푸르지오 뒤쪽에 마골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마골공원 하면은 사실 이게 들어갈 때 입차할 때 뭔가 골짜기 가는 느낌이고 뭔가 음습한 느낌이 있었는데 엊그저께는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별화공원이라고 이렇게 입간판이 조명이 반짝반짝하니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괜히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이라 되게 뭔가 산뜻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개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고요. 그 주변에 반딧불이 조명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가면 되게 예쁘게 새 단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라비발디 쪽에 이제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 잘 오지는 않으시는데 한 번쯤 밤에 가보시 산책 삼아서 한번 별화공원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셔서 산책하시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처럼 높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별하라는 단어가 별하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름이 지어진 거라고 하니까 별하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예쁜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